네, 조금 전에 스마트머니 선택에서 선물 시장의 흐름에서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시장의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을 잠시 짚고 가보면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 금속 업종이 오늘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1.9%가량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고려아연, 풍산, 동양철관,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종군당이라든지 이현제약,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이 크게 빠지면서 업종별로 좀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쪽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이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투신권, 기관이 주로 사면서 현재 업종의 흐름이 좋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관은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주체들이 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운수장비 업종은 다릅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또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노조의 쟁의와 관련된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표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인 종목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 그래서 시장은 지금 지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수보다는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또 개별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수급 내용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급을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좀 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 우리 시장의 철강금속 업종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철강업종, 소재업종이 동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지표가 좋아지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 중국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몇몇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이 중국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봤다가 나오는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중국은 예상만큼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산업용 금속 ETF의 주봉입니다. 지금 차트가 작아서 크게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주에 굉장히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이 반등이 지금 관련된 종목으로서 퍼짐으로써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급등을 이끌고 있고, 실제로 지난 주말 미국 다우지수를 견인하게 그나마 덜 빠지게 만든 것도 실제로 보면 알코아라고 봐야 되겠죠. 알코아 절대 주가 자체가 워낙 낮아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알코아의 급등이 나타났다라는 점, 또 US 스틸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구리 ETF입니다. 만약에 정말 중국이 좋아지고 있다면 아마 이 구리 ETF 같은 것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야 되는데요. 현재 이런 원자재 시장으로 투기적인 세력이 과거처럼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이때 시기처럼 이런 등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의 흐름에 의한 전반적인 반등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달러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달러가 단기 고점을 친 이후에 벌써 주간 기준으로 보면 5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9월에 테이퍼링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방금 보여주었던 이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테이퍼링은 과연 9월에 나오지 않고 더 뒤로 지연될 것인지를 우리는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9월에 독일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로존 이슈에 의해서 유로화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1.30 이상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될 것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지표의 호전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고려아연이 시장의 특징주인데요. 금 가격의 움직임에 굉장히 연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금 선물보다는 오히려 금 현물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현물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항선을 줄줄이 만나게 되죠. 지금 물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또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의 이러한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이런 철강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반등시 매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요 견인입니다. 수요가 견인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되돌려야 되는데 이런 식의 낙폭과대 회복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길게 보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을 산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종목에 또 부안해동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중국 지표 하나만 잘못 나와도 다시 또 급락의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들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으셨던 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서서히 비중 축소 관점 혹은 매도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시장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아연 오늘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5%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기관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연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고려아연의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연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이죠. 근데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 고려아연의 주가와 아연 가격의 흐름보다는 금은 가격과 좀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내는 아연 가격보다 부산물 가격과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고려아연이 아연 가격이라고 하는 펀더멘탈에서 움직이기보단 외부 모멘텀, 즉 이쪽에 의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못했고 3, 4분기에도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PBR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한 2배가량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과정에서 여타 지역의 수요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결국 이 종목군들의 반등이 과연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철강,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등시 매도 관점, 고려아연도 오늘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지표라든지 유럽 시장에 한 번만 흔들리게 되면 혹은 금 가격이 한 번만 흔들리면서 1,3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재차 약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멘텀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매수 매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기관들이 사고 있으니까 사야 된다라는 시각도 조금은 위험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주로서 오늘 좀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제일모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일모직이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일모직의 반등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철강주들과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밀렸다가 지금 반등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바닥권의 시기에 공교롭게도 재료가 있었죠. 이미 노출된 재료이긴 합니다만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바LED 인수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 소식은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확정 공시가 나옴으로써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모직의 사업부별 이익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화학 부분과 전자 소재 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소재 쪽에서 노바LED라고 하는 쪽에 추가적인 이익이 앞으로 부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제일모직의 향후 성장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OLED 사업이죠. OLED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재를 생산해내는 제일모직의 향후 성장성을 여기서 무언가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
양적, 질적 성장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전저점의 모멘텀 노출로 인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긴 그림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업부별로 이익률이 어디가 잘 나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장 상단에 머물고 있는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자 소재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패션이라든지 화학산업 쪽의 움직임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전자소재 쪽에서는 10% 이익률을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자소재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60%가 넘는다라는 거죠. 올해만 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바 LED의 인수에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바 LED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OLED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OLED라고 하는 것이 뭐 청색 물질, 그다음에 빨간색 물질, 파란색 물질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분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일부 청색 소재에 관련된 것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노바 LE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흡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만들어낸다라면 현재 삼성전자가 꾀하고 있는 RGB 방식의 OLED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OLED 소재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장착이 된다면 아마 이와 관련된 매출은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소재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 스마트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서비스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앱 이용 실태인데요. 자, 지금 앱을 사는 것은 2012년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앱의 개수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은 거의 70%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즉 이용하는 앱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트 시장만 성장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앱 시장도 포화에 빠진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국민 게임이었던 애니팡의 일평균 사용자 숫자는 거의 900만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드래곤 플레이트라든지 다함께 차차차, 윈드러너 같은 것들은 점점 고점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게임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재밌고 메가히트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게임의 이용자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콘텐츠도 여러 번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제는 킬러 콘텐츠가 아니라 오히려 레드오션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하나 히트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주가가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앱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앱 시장에서 워낙 할인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떨어뜨리면 매출은 증가하지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무료 앱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개발자의 비율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서 앱 시장도 포화 시장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빠른 속도로 지금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나 통신망의 상대적인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 시장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에 뒷단을 바치고 있는 이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 시장 자체가 정체기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세트나 부품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나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서비스 쪽에서도 돈을 벌지 못한다면 세트를 싸게 팔아서라도
무언가 좀 시장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하이엔드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IT 종목군들의 부진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도 이들 종목에 대한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서비스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2017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여전히 시장 점유율 70%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의 80%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7년 들어서 다양한 애들이 들어와 봐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계속 땅 따먹기의 영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배적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드로이드 내에서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NHN, 즉 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연내 3억 명 내지 4억 명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바로 지배적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느냐, 플랫폼 사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주들보다는 오히려 4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라인이 좀 더 시가총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게임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게임 수백 개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한 국가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몇십 개 국가에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이 팩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NHN 라인의 가치는 계속 강조드려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울하기만 하느냐, 스마트 디바이스 IT 시장에는 우울한 지뢰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그 다음 얘기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좀 헛된 얘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자,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말 그대로 입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레스죠. 이제 안경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라든지 이 국방 분야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던 그런 모델들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일반 산업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쪽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여러 분야, 스포츠 분야 이런 쪽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기기를 보시면 소니의 스마트워치, 나이키의 GPS 워치, 여러 가지 이런 시계들이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이 구글 글래스죠. 구글 글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요. 그 다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플의 아이워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무언가 굉장히 많이 시장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워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20만 원짜리 이 일종의 리모컨을 하나 더 사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시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IT 쪽에 뭔가 또 버블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불어넣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애플의 아이워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아이맥과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리모컨 역할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당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것들이 시장에 혁신을 낳거나 새로운 기기로 IT 시장을 바꿀 만한 중요한 기기가 되진 않는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디지털 기기가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서 지금 컨버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된 기기가 앞으로 이 서비스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그먼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그때 가서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워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 시장이 넓어지고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모든 가전기기에 다 실렸을 때, 혹은 애플의 iOS가 모든 가전기기에 다 실렸을 때 그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스마트워치 하나로 집에서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집에서도 가전제품을 시계 하나로 제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계 하나 나오는 것이 IT 시장을 다시 한번 혁신의 시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주목할 건 아무것도 없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폼팩터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웨어러블 컴퓨팅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그다음에 통신망, 플랫폼, 그다음에 터미널을 비롯한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갖춰진 건 뭐냐면 컨텐츠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플랫폼 갖춰져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도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쪽은 통신망이 지금 4G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IT 기기들이 나오면서 또 향후 세그먼트들이 다양해질 것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디스플레이의 변화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 언브레이커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이 밴디드 되는 것들이 좀 구부러지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구부러지는 것들, 좀 더 지나게 되면 접을 수 있는 혹은 말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차례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핵심이 뭡니까? OLED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모직에 대해서도 노바 LED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향후 OLED 시장이 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OLED 공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설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가장 먼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설비 투자를 했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료 종목군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구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세트들이 필요해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스마트워치, 이제 가장 먼저 나올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워치나 이 갤럭시 기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커브드 글래스, 이렇게 휘어지는 글래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단기간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기하다 이 정도이지만 이 신기한 기기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기기의 세그먼트들이 스마트 기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런 모든 스마트 기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통합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 또 산업의 변화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 전문가들의 시황을 또 자세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